김성철 교수님 중론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유마가사입니다. 불교 시대사 김성철 교수님은 2년 전에 열반하셨습니다. 김성철 교수님 극랭왕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마하반야 파라밀. 머릿말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이 생각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넘겨보겠습니다. 김성철 교수님 얼굴이 나타납니다. 지은이 김성철은 1957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치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인도불교를 전공하여 용수의 중간논리 기원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를 취득, 6회 가산 학술상 불이상을 수상하였고 중앙승가대 동국대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불교학과 교수로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에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중론, 회쟁론, 역설과 중간논리, 중론, 기경계, 팔부리, 배열과 번역 그 등 논문이 있다. 여기서 이제 중론에 대해서 머릿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불교에 갓 입문한 분들이 용수의 중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취지에서 저술되었다. 가능한 한 쉬운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였고 불교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소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더라도 그 의미를 낱낱이 풀이하면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의미의 비약은 있는 곳이나 모호하게 진술한 것 또는 적당히 얼버무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중론 자체의 난해성으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통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론은 총 27장 450여 수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개송들은 그 성격상 논리적 개송, 선언적 개송, 그리고 비유적 개송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중론 전체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서두의 기경계 이외에 논리적 개송을 중심으로 구종요도가 높고 의미가 명확한 108수의 개송을 가려뽑아 해설하였다. 먼저 각 개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예비 지식에 대해 설명한 다음은 개송을 인용하였고 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 해설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각 개송들은 번역문은 산크리스트 원문과 그에 대한 구마나즈 한역문이 대조한 후 가독성을 증시하며 의역한 것이기에 간혹 그 어순이 원문에 그대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각 개송의 산크리트 원문과 구마나즈의 한역문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말 지형을 보고자 하는 독자는 필자가 번역한 출간한 중론, 경서원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중론, 백론, 12문론, 소위 경전으로 삼론, 삼론학의 토대를 가진 고구려의 승랑 스님, 그리고 삼론종유와 중간론종유들을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신라의 원효 스님과 같은 분들은 중론 연구에 깊이 천작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현대 불교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약 천여년 전, 천여년 이상 우리나라의 중론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불림 문자를 표방하는 선불교 정통,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불교계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론은 선불교와 초기 불교를 연결해주는 논리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현재 재탄생을 위한 산고를 겪고 있는 전통 가나선 수행이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책 말미에 수록된 3부의 3 가나선과 중론 그리고 부처님의 침묵 참조하길 바란다. 중론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논리 해탈이다. 경전을 해탈한다. 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엄청나게 얻는 지식이 방대합니다. 중론 진짜 얻는 지식이 방대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한다.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고안되어 있듯이 중론을 통한 논리 해탈도 논리로부터 해탈과 논리에 의한 해탈 모두를 의미한다. 엄밀한 수학적 표현으로 기술된 현대의 과학 이론에 근거하여 누구나 동일한 과학적 실험을 반복할 수 있듯이 중론의 논리적 분선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 누구나 논리와 인식과 존재의 극한, 인, 공성과 만날 수 있다. 공성 중요하죠. 빈공과 성품 3.
중론에서는 주관적 체험이 영역에 속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치밀한 논리적 진실을 통해 객관화시키고 있다. 중론은 깨달음의 지식을 제공하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를 맛보게 해주는 살아있는 책이다. 그 어디에도 고착하지 않은 불교의 지적인 깨달음을 치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역동적으로 가르치는 영원한 혁신의 책이 바로 중론인 것이다. 끝으로 티 안 나는 보산행으로 불교 출판의 앞날을 개척하는 불교시대사 김병무 사장님과 고강현 부장님, 재현환 과장님 등 편집 부직을 위해 도고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불기 2548년 7월 경주에서 도남, 법명이신가 봐요. 도남 김성찬 합장.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자필로 김성철 교수님께 마하반야 바람이 합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으로 중론 맛배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론 읽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도 있고 가려뽑은 중론, 자아에 대한 분석, 결국엔 네 가지 치, 아워치, 뭐 깨달음했다는 그런 치, 자기가 자상이 있다는 치, 네 가지 치를 없애야 되는 중론은 그 네 가지가 나온다. 나중에 제가 제 게시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 대전유마권사 중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어필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15,000원이네요. 저도 이거 한 5권 사서 보시를 또 했습니다. 중론의 가르침 한마디로 논리 해탈이다. 아까 읽어드렸듯이 중론은 주관적 체험에 속하는 불교의 깨달음 치밀한 논리적 진술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어쨌든 논리적인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용수보살이 쓴 중론 브리핑을 마치면서 유마과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하 반야 바라밀 마치겠습니다.